정기 워크숍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는 연수가 되겠고요. 2부는 정기총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인천 진상과학고에 근무하는 안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 가지 연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책자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은 합덕고등학교 김익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듣고 보니까 제주 수학축전을 만드신 산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삶과 퍼즐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연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사회 같아? 뭐 이런 거 안 하네.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까먹겠어요. 저 함덕고등학교의 9월 1일자로 이제 전임하는데요. 저희 학교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67년의 역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함덕 농고에서 출발해가지고 함덕 상고, 함덕 중학고 뭐 이렇게 거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 5년 전, 한 5년 됐는데 지금 특목과가 생기면서 음악과 특목과 2개 반, 일반과 4개 반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학년이 6개월 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특목과 학생들이 금년에 좀 이제 성과를 좀 냈다면 서울대 1명, 한예종 1명, 성신여대 3명 갔는데 그 중에 1명은 이제 수습을 하고 이런 성과를 좀 거두기도 했어요. 그 지방이나 일반 한양대 일반과에서 한양대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조금씩 성적이 사실은 일반과는 안 좋은 학생들이 좀 들어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가 이거 강연부터 하고 나서 이거 거절하기도 그렇죠. 명세의 교장인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막상 해놓고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인데 이거 오지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근데 그냥 잠깐 이게 생각은 계속 하면서도 시간이 가는 줄은 잘 몰랐었거든요.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딱 해가지고 원고는 잘 되고 있냐고 이야기를 아차 싶어서 제가 퍼즐을 처음 이제 수학 체험전 할 때부터 이 퍼즐을 좀 많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우리 어떤 삶이 이런 어떤 퍼즐 맞추기하고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설정하고 나서 저는 뭔가를 쓰려고 하면 인터넷을 일단 찾아봐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 수학 용어를 사용하는 그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수학적인 그런 감각들이 이렇게 이제 글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제가 이게 글을 쓰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국어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더하기 빼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수학적인 어떤 그런 감각인데, 한데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어떤 내용이 있지만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는 비슷한 글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찾아보고 나서 거기에서 뺄 거 빼고 자기 생각을 좀 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글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교에 좀 일찍 와서 차 안에서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다가 깨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직방에 짚고 천천히 이제 운동장을 걷고 계신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주제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인생이 어떤 그 퍼즐을 맞춰갈 때 마지막 퍼즐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퇴직할 나이가 다가가니까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부분이라든가 뭐 요양원 갔을 때 그 다음에 장인어른 모시고 한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을 지키려면 무리가 가고 그게 호주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느껴져요. 요 며칠 전에 저희 그 이제 오름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몇 년 그 총무를 맡다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한라산을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근데 그 중에는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그 회복을 해보려고 좀 무리를 하더라고요. 무리를 해서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은 몇 번 보이다가 안 보이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면 인간계를 좀 떠난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친구들도 그 건강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이제 퍼즐이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어쩌면 우리가 짜여진 그 틀은 있는데 그 퍼즐을 맞추는 건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정확히 2000년에 제가 직접 만들었던 그건데 이 그 펜토메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봤어요. 직사각형이란 틀을 딱 해가지고 곱하기 10이라는 게 틀을 줬을 때 과연 그 틀이라는 거 하나만 봤을 때는 정답이 하나일 것 같지만 그 틀을 맞춰가는 퍼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혹시 이 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관찰해 보면 그 안에 답이 사실은 있어요. 네? 역시 2339라고 써있고 네. 네. 이거를 해보면 저도 가끔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라든가 아니면 기분 좋을 때도 해보는데 기분이 좋을 때가 오히려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확실히 이게 컨디션 좋을 때 퍼즐을 놓으면 금방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뭔가 잡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거하고도 관련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퍼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속담이나 격언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착각에 붙으라고 조그만 봉투를 이게 대박이 했거든요. 맞추면 드리고 못 맞추면 좀 아쉽습니다. 이 시간상.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들어오는 사람은 오는데 빠지는 사람은 기억이 나니까 저는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을 맞추십시오. 여기 하나 없죠? 이게 뭡니까? 한 계란 없다. 한 계란 없다. 이제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런 글을 보면서 마지막에 또 퍼즐이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좋은 말이란 글 쓰듯이 하는 말이고 좋은 글이란 말하듯이 쓰는 글이다. 이걸 가만히 느껴보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말은 글 쓰듯이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말 잘하는 사람도 보면 그냥 막 아무 얘기나 막 해놓고 나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말을 할 때는 정말 고민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듯이 신중하게 하는데
그런 습관을 자꾸 하다 보면 글을 쓸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사실은 글을 써보면 상당히 이제 국어 선생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제가 교정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쓴 거예요?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썼습니다 하면 수학 선생님들이 이런 글을 쓰세요 하는 얘기를 좀 가끔 듣긴 하거든요.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써보는 그 연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글을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김영고로. 네,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분이 나타내려고 하는 게 삶이란 게 바로 사람이다. 삶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배경들은 지나간 배경들이지만 전부 제주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보시면서 힐링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 인생은 참 왜 이 모양일까? 네. 전 10대, 20대에 참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발령 적치가 되면서 제가 친구들보다 한 1년 재수해가지고 늦게 들어갔더니 발령 3년이 늦었습니다. 근데 발령 적치되기 시작하면서 참 이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교육청 앞에서 데모했었습니다. 발령내달라고. 실제 그때 당시는 이제 앞에 가서 좀 하면 욕도 많이 먹을 때였거든요. 누님도 이제 공직에 계시니까 그때 참 희한지더라고요. 연락들이 가요, 연락. 친인척 통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좀 얌전히 있으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참 그랬었습니다. 정말 이게 안 풀리던 그런 것들이 이제 우여곡절 그때 이제 발령받고 이렇게 학교에 가게 되니까 참 그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초임 때는 정말 애들하고 스카우트 활동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마 아이들 데리고 야영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10년이 지나고 이제 한 40쯤은 돼가니까 이제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좀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얘기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위기는 닥치긴 하지만 그 위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 위기라는 게 잘만 극복하면 그 다음에 정말 희한하게 기회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묘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큰 돈을 들인 공부도 좀 이렇게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힘들 때는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됐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닐지 몰라도 정말 힘들 때 옆에서 어떤 의지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교장이 되고 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했을 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응원해준 분들도 계시지만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걱정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들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이게 한번 만남이 있었을 때 어떤 기운을 전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교직을 정리할 시기가 돼가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특목과로 들어온 음악과 학생들은 상당히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일반과 학생들은 거의 내신이 7, 80%에서 들어온 애들은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고 90%대 이쪽 애들입니다. 근데 이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렇게 내는 어떤 입장인데 제가 중학교만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또 수준이 조금 더 떨어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아픈 애들이 또 많아요. 집에서 또 이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 애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하면서 일반계 좀 우수한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또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그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이제 외고나 그 과고 애들 중에서도 아픈 애들이 너무 많다. 이건 뭐냐면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최상위권에 있는 애가 오히려 학교를 나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물론 그게 하나 위안이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지 교장 입장에서 고민하면서는 그 선생님들이 그 상담할 수 있는 능력들 좀 많이 갖춰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흔이 되고 나서 이제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따 이제 교장실에 이제 퍼즐을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앞에 했던 아이들과의 관계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제가 좀 위기를 닥친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그 생각까지 이제 갖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감이 좀 닥쳤죠. 그때 당시 이제 IMF 때 좀 이제 그 제일 만만하게 선생님들이었어요. 이제 보증서 주기 보증서 줄 수 있는 그 제일 만만한 게 아마 그 공무원들이고 선생님들이었었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가 그걸 이제 혼자 이게 따앉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데 정말 그때 당시 애들 자고 이렇게 하면 골방에 혼자만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김치 하나 넣고 소주 한 병을 먹는 게 거의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고 그러면서 마흔이 될 때까지 내가 뭘 했지 하는 어떤 고민들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오신길에 한번 요즘 마흔이 뭐 어른이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장인어른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60만 넘어도 오래 살다 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이 마음은 그렇게 많은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그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이 느껴요. 그게 정신적인 건강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정말 도움이 됐던 건 이게 그 아이들과 그 아내가 있었다는 어떤 부분들이고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 고마운 어떤 부분. 만약에 그때 그런 부분들 가져가지고 부부싸움 나가나 이렇게 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게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고맙고 그걸 홀로 털어보기 위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좀 여행을 다니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참 잘했구나 생각 들어요. 그냥 어차피 해결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걱정해본들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묘하게 모든 게 다른 것들 꼬였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이게 수학 시험 이게 초기 시작할 때 초기 상황인데 중간에 저도 사실은 이거 힘들기도 하고 그때 저희 멤버들이 엡실론 멤버들이 한 3년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거 이게 그 강단이나 크게 해가지고 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능력은 좀 한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할 때였습니다. 근데 살짝 오기가 생기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니다. 나이 마흔에 진짜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은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글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뜻을 품으면 정말 10년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목표를 그때 당시는 좀 이렇게 좀 선배들 그 가능할까라고 한 게 컨벤션 얘기를 하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1, 2천 가져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려면 돈이 수월치 않게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근데 그게
하나의 그 작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컨벤션에서 하게 되면 전국 선생님들하고 했던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한번 해보자 한 게 전 가는 어떤 부분들이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능력은 뛰어난데 스스로 그 능력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저는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거라고 할 때 저는 충분히 됩니다라는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우리 5명이 한 500만 원 가져가지고 그것도 쪼개가면서 이렇게 한 2년 동안 버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조금씩 커져가면서 1,000, 2,000이 되고 이게 한 1억이 넘어져 가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성원 변호 선생님이 한 얘기를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한번 이렇게 서귀포에서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저 체육관 빌려가지고 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걸 보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들이 모아진 거예요, 사실은. 몇몇 사람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계속 오픈시키고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뭔가를 바래서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이 나누자는 생각으로 가자 해가지고 했던 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그때 생각들을 잘 했고 선생님들이 잘 옮겨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 기적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서서히 여기 그게 쌓이면서 계속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때 저희 과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매일 기적을 보면서 산다. 성당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매일 아침 깨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에 매일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거에서도 우리가 정말 큰 어떤 기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0하고 퍼즐 관계 333하고 퍼즐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쳐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글을 쓴 사람도 있고 한데 요거는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주신 말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바로 요런 4가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될지는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더라고요. 꼭 이게 뭐 정형화된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물질적으로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삶은 또 없지 않을까.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 가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은퇴 후 생각을 하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힘든 어떤 부분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질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다면 참 이게 정말 불행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퍼즐을 갖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저는 교사들이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그런 인생이 아닐까 하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0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산을 오르고 내려올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태어나서 은퇴해서 인간계를 떠나기 전까지 여기 인간계를 떠난다고 왜 표현했냐면 이게 사망이나 뭐 죽음 이런 표현이 좀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서 지금은 참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퍼즐을 정말 건강하게 걷다가 잠시 쉬면서 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는데 진짜 무의미하게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오랫동안 그냥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요거는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사회적인 부담들을 많이 남겨두고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회일수록 사회적인 부담금은 정말 많이 줄여들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서울시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좀 해드리다가 이게 해드려보니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자기 좋은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맨날 술이나 사다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이 카드로 발급을 해드린 거죠. 카드를 발급해 주니까 이분들이 저렴한 데를 찾아가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결혼하기까지 30년이 우리가 뭐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다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은퇴하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은퇴생활을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우리 손대우 선생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정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의외로 미리 내려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가족분들하고도 같이 오시고 이렇게 한 분들 오면서 나름대로 참 즐기고 계시구나. 정말 그 순간 매 순간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정말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퍼즐을 하다 보니까 아까 퍼즐에서도 모양을 보면서 조각 퍼즐을 봤을 때 교무부장이 생각나고 학생부장이 생각나고 우리 기술사부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모양에 따라서 정말 이제 펜토미노 퍼즐이나 퍼즐이야 기술 퍼즐 같은 경우는 딱 놓다 보면 들어가야 자리에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퍼즐 조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먼저 잡히면 그 다음 것들은 쉽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빠지는 것들이 많았을 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약간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제주도 어느 곳에 가면 이렇게 이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겨주시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어딘지 아시는 분? 여기 천재연 폭포.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붙였어요. 하고 자 그때 또 할아버지. 자 이제 이쪽은 추자에 가면 하늘길, 나바론 하늘길이라고 있어요. 추자도 나바론 하늘길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손해놨는데 살 때까지 살 것인가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 네.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요양원이나 병원 가서 정말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웰다잉 하는 게 우리가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그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등산을 다녀보면 제일 사고 많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하산할 때입니다. 하산할 때. 네, 하산할 때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좀 지치다고 해서 탈탈 걸어서도 안 되고요. 좀 더 긴장해주고 그냥 바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끔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가볍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도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계속 오름 다니고 이렇게 트레킹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가볍게 하고
모든 어떤 부분에서 정말 서울에서는 바로 그게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거 좀 느꼈을 거예요. 잠깐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걸 바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지. 괜찮겠지 하다가 오히려 건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술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병원 입원해 본 거는 중학교 때 크게 다쳐가지고 사고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얼굴에도 이게 상처가 좀 있고 머리에도 좀 상처 한 50번 꿰민 상처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에서 이제 해가지고 병원에 있지만 지금까지 병원 입원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느끼는 부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뭐 그래도 은퇴할 때까지 큰 병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고 특히 뭐 약 먹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80까지 건강하게 산다 옆에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실제 저희들 나이에 보면 고혈압 약 기본이고 당뇨 먹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좀 말을 가끔 받아먹어요. 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특히나 이제 역류성 식도염 젊은 선생님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저 병조태 해가지고 하면 뭐 때문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역류성 식도염 얘기하는데 거의 그 90%가 TV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밥 먹고 바로 눕잖아요. 이렇게 바로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이게 걸리는데 그냥 마 같은 거를 이제 좀 갈아서 간판에 그냥 간격을 쉽지 않죠. 그냥 금방 쉽거든요. 깎아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게을리하지 않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먼저 이게 한 100살까지 살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102세. 이분은 지금도 참 이분을 존경한 게 지금도 이분이 1년에 기부하는 게 한 억이래요. 억소리 날 정도. 뭘로 기부를 하느냐 했더니 여러 곳에서 건강하게 사시고 책을 많이 쓰시니까 우리나라 일로 철학자이시기도 한데 초청 강의를 많이 하고 그 책을 쓰고 하니까 인생 이걸 전부 다 기부를 한대요. 보니까 뭐 기독교인이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 60대부터 인생 60부터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이때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류와 정신을 선전하는 공부는 필수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고모님들 참 반가워요. 이렇게 이 나이에 보통 때 같은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해가지고 오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셔야 돼. 그래서 진짜 이 나이에 이제는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에 나서서 해버리면 후배들이 나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는 건 이제는 후배들이 나서게 하고 뒤에서 좀 이렇게 흘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 눈에 안 보이게 티내지 말고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배웠어요. 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정보대회 할 때인데 진짜 산타 할아버지 같은 분을 봤는데 한 번 이렇게 미국인한테 짧은 영어를 좀 물어봤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한 닥터인데 거기 있으면 돈을 더 한 달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잘 페이가 더 나오는데 그걸 마다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봉사는 청소년을 위한 봉사다라고 해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깨하고 소금을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답이 금방 나와야 돼요. 깨소금. 이것은 사전 문제입니다. 그러면 깨하고 설탕을 합치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깨하고 설탕 합치면 뭐가 될까요? 뭔가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깨달음.
마지막으로 앞에 거는 10,000원이 들었고요. 뒤에 거는 2만 원이 들었어요. 오. 몰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지금 제주에서 유명한 새별오름이에요. 새별오름. 네, 새별오름인데 새별오름 앞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뒤쪽에 보면 이달오름이라고 있어요. 촛대봉하고 촛대봉하고 저 이달오름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살아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남겨주고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6월 20일 삼양예술극장에서 너무 멋있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